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어떠한 포인트들을 봐야 될지 이슈로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낸드 플래시가 되겠는데요. 뭐 반도체라면 다 아시겠지만 크게 뭐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그리고 뭐 비메모리 반도체 여러 가지들 개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낸드 플래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쉽습니다. 계산하는 반도체가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저장을 하는 반도체 중 하나입니다. 전원이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반도체를 뜻하기 때문에 기억한다 해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낸드 플래시와 관련해서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소비자용으로 여러 가지 사양들을 좀 런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남성용 반지갑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낸드 플래시 외장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SSD라고 하는 건데 8세대 V낸드를 탑재한 거가 되겠습니다. 낸드 시장이 지금 약간은 눌려있는 상황에서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 좀 더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낸드 플래시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풀 HD 한 4GB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용량의 영화를 2초 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휴대성까지 보완을 하게 되면서 분위기 전환을 하려는 삼성의 노력을 최근에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업황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키워드가 바로 미중 갈등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중국의 여러 가지 공장이 나가 있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다 추가적으로 공장을 확장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 속에서 과연 기술력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부담 요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낸드 플래시에 대한 전망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다음 나오는 표를 보시게 되면은 마켓 쉐어가 되겠습니다. 점유율이 되겠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1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33%에서 올해 34%까지 조금 더 늘린 모습이고요.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일본의 키옥시아가 들어있죠. 19%에서 21%까지 자, 이렇게 마켓 쉐어를 위협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D램과 관련해서는 4분기부터는 조금씩은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아직까지 낸드 플래시와 관련해서는 9월에 이어 10월까지도 이러한 흐름들이 미미하게 이동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이런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대응 전략 카드를 하나 더 꺼냈는데요. 이러한 모멘텀이 오늘 약간의 반등을 주고 있는 메모리 업황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낸드 플래시와 관련된 부분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플로우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플로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제목에도 말씀을 해주다시피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낸드 플래시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그런 카드가 되겠는데, 자, 배경도 궁금하고요. 업황에 미칠 영향력까지도 함께 좀 전망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뭐 장비주, 그리고 만드는 메이커주들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지,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단가를 올린다라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최근에 우리가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4분기의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낸드 값이 드디어 어느 정도 이 하락세를 멈추고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워낙 이 메모리 업황 자체는 최근에 뭐 HBM이랑 혹은 이제 뭐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되면서 메모리 업황 자체는 살아나는 느낌이었는데 낸드 부분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낸드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반도체 쪽은 살아날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을 최근에 어느 정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분부터 해서 이제 이 삼성이 낸드 값 인상이라는 이러한 이제 키로 반도체 업황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끌어올릴 만한 승부수를 던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삼성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제 이달 중에 두 자릿수 수준의 이 가격 인상을 추진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시장 1위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이 낸드 플래시 가격이 인상을 꾀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기업들이 모두 다 이 낸드 플래시 가격 인상에 대해서 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낸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낸드 부분의 수익성을 더욱더 빠르게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두 자릿수 수준의 가격 인상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낸드 부분에서는 뭐 삼성이 가격을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SK도 아마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격을 같이 뭐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 뭐 해외 뭐 키옥시아나 혹은 뭐 웨스턴 디지털 같은 이러한 기업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달부터 당장에 이 신규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도 바로 적용이 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이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 간산 전략을 실행을 해오고 있죠.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반도체 불황기가 워낙에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먼저 승부수를 띄웠던 게 감산 전략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웨이퍼 투입을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사실상 감산을 선언을 했고, 4월에는 인위적으로 줄이는 인위적 감산 기조를 밝혔었죠. 그러면서 하반기 들어와서는 감산폭을 더욱더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D램 같은 경우에는 30%, 낸드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감산폭을 확대한 것으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 메모리 업황 부분에서는 역시나 뭐 세계적으로 1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지금 현재 이 가격 정상화에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낸드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정상화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을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낸드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를 잠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이제 이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가격포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D램과 낸드의 월별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D램 고정 가격 또한 지난달에 보합세로 전환이 되면서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낸드까지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서 어느 정도 이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낸드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 어느 정도 이제 업황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쪽은 지금 현재 워낙에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고 오늘 어찌됐든 반등 꾀하고 있기는 하고 지금 현재 반도체가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는 분명하게 또 좋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지 않은 시장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반도체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 좀 업황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장비까지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상승세는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어제 워낙 시장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뭐 한미도 반도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조금 선방을 해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줬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더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 외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적 회복 기대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한번 꾸준하게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2차 전지와 비교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반도체 쪽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혹은 이제 뭐 한미 반도체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살아있는 혹은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가 4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안 볼 이유가 없다. 10월 달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그림이 저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좋지 않아서 반도체가 탄력이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4분기 워낙에 이 겨울이 길었잖아요. 좋지 않았었던 시기가 워낙에 길었었는데 이 시기가 슬슬 끝나갈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 10월 달에는 잡을 준비를 해야 된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반도체 종목들이 많잖아요.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다 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 대장주, 2등주는 정해져 있기 마련이에요. 대장주, 2등주는 정해져 있기 마련이고 그 종목들을 또 선별적으로 잘 접근을 하는 사람이 반도체 쪽에서도 수익을 잘 챙겨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꽤나 이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하다. 하지만 10월 달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매매로 접근을 해볼 만한 섹터임에는 분명한 것 같고요. 4분기에 좋은 이야기 분명하게 잘 나와주고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잘 잡을 준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물밑에서는 조금씩 개선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투자자들은 뭐 전체적으로 다 좋게 볼 게 아니라 선별해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전략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낸드 가격을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이제 때가 됐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때가 됐으니까 이제 낸드 가격 인상해가지고 아예 업황 회복 정상화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대감이 기업들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반도체에 대한 4분기 기대감은 우리가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추석 전에 나만 믿고 따라 저녁 방송할 때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는 10월 달에 반드시 봐야 되는데 제가 강조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반도체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한미반도체와 주성 엔지니어링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 들어와 있었던 수급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60일선을 깨지만 않는 선이면 부담 없이 들어갈 수가 있다. 지금 현재 깨면은 그냥 정리를 하면 되는 거겠지만 만약에 이 구간을 깨지만 않으면 충분하게 모아갈 수 있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급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저점 확보하고 그대로 올라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선별을 함에 있어서 항상 또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수급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항상 이 섹터군들이 상승이 나올 때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수급이 강하게 차 있는 종목군들이 또 대장의 종목군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단은 한미반도체와 주성 엔지니어링이 먼저 움직여 줬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현재 상황에서 수급이 여전히 또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부장 종목들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소부장 종목들을 잡을 때 어떤 종목들을 잡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결국엔 중요할 것 같아요. 역시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부장 종목들을 잡음에 있어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수급이 없는 종목은 웬만하면 접근은 저는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급이 최근에 갑자기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나와줄 겁니다.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갑자기 수급이 차오르는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나와줄 텐데 분명하게 또 그러한 종목들이 아마 이 4분기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될 거니까 최근에 수급이 갑자기 차오르는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에서는 반드시 그 종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는 어려운 시장을 계속해서 수급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플로우는 메모리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